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바뀌어지는 여러 교육정책에서 준비된 학생이자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주제를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학습 방법이라 함은 우리가 학습을 왜 하죠?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할까요? 네. 화나서 오신 건 아니시죠? 네. 공부를 왜 할까요? 아이들이. 네,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아이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아이들의 우수함이 과연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자공학이랑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네, 고등학교에서 물리교사를 한 5년 했습니다. 그리고 EBS 교육방송에서 진로사업부 대표를 3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다음 커리어라고 하는 IT 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교나 서울대를 비롯해서 대학교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학부모 특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입과 대입에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야 고입과 대입을 잘할 수 있는지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그래서 인트로는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교학점제는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가 학기제로 바뀌었고 중3 2학기 때가 진로 연계학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진로 연계학기가 있고 초등학교 때 학교 안에서 진로 교육이라는 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저희는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이 바뀌던 그런 이슈 가운데 대입 정책이 바뀌는 걸 사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어떤 정부, 이 다음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바뀔 것인가 아니면 바뀌지 않을 것인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은 IB 교육이랑 굉장히 흐름이 비슷할 뿐더러 최근에는 IB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 많은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IB 교육 들어보셨죠? 네, IB 교육은 뭐냐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라고 하는 원래 취지는 1976년도에 유엔의 주재원들, 그러니까 세계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파견을 나갔는데 그렇게 파견 나간 주재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정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파견을 나갔을 때 거기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거나 아니면 검증된 교육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만든 게 IB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IB 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 중등, 고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중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학기제가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바뀌면서 진로 연계학기가 3학년 2학기 때 생기는 거죠. 중3 2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 이거는 IB 교육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윗줄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는 스스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니?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떤 워딩으로 바꾸냐면 이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결과중심 평가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인데요. 지금의 중3은 가장 큰 게 뭐냐면 2015년도의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이 지금 고1, 2, 3이라면 지금의 중3, 중2, 중1은 2022년도의 교육개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개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정중심 평가에서 과정을 평가당할 수 있게끔 과정관리를 너희는 하니에요. 그게 중학생 때는 뭐예요? 네, 수행입니다. 지금 현재 수행이 중학교에 몇 대 몇이죠? 거의? 40%가 기본입니다. 많이 하는 데는 60%도 반영을 해요, 수행을. 그 말은 과연 우리가 과정중심 평가에서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과정이 진행됐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중3 학부모님들이 많고 중2, 중1이 있겠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중학교 내내 성적이 국영수사과가 올 A였어요. 그러면 얘가 국영수사과가 올 A야. 그렇다면 이 친구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 해당하는
외대부고나 상산고나 아니면 북일고 뭐 이런 데들을 합격이 약속될까요? 약속되진 않을까요? 예, 약속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올 A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과정 중심 평가는 그거예요. 그래, 너 올 A인 거 알겠어. 근데 너는 이 옆에 있는 A랑 이 옆에 있는 A랑 다르게 너만의 A의 우수함은 뭐니?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아이비 교육이 이제 좀 인기가 가장 있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이제 아이비 교육 자체 교육과정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아이비 교육의 의미가 보여지는 거는 아이비 전형이 따로 있어요. 여기 있지만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다 아이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비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가 5개가 이미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 고등학교를 나오면 이런 대학의 아이비 전형을 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녀의 우수함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녀의 우수함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이런 게 되게 우수하지. 어떻게 생각이 떠올라지시나요? 네, 한숨을 쉬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네, 다 있을 겁니다. 우수한 부분들이. 근데 지금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부터 우리는 따져야 해요. 보시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1등급이 4%, 그리고 2등급이 11%, 누적입니다. 3등급이 23%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3등급이야. 2점 몇 등급이야. 공부 잘하는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잘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몇 프로예요? 네. 2등급이 몇 프로예요? 네. 3등급 몇 프로예요? 네. 3분의 1이 전교의 3분의 1이 2등급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막 가다가 어깨 부딪혔어. 아, 야, 너 몇 등급이야? 나 2등급. 너도 2등급이야? 이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2등급이에요. 아, 이 정도로 많아지는 거예요. 3등급은 뭐 거의 어느 정도일까요? 애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야, 너 이번에 몇 등급이야? 아, 모르겠어. 3등급인 것 같은데 거의 이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변별력이 없어요, 거의.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변별력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신의 중요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줄 세우기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뀔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등급을 더 받기 쉬워진 거고요. 2등급을 더 받기 쉬워진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예전에 1등급이라고 해서 개런티 됐던 것들 있죠. 1등급 대야. 그러면 너는 서울연고대야. 예를 들어서 오늘 고3 한 명을 컨설팅하고 왔지만 지금 이제 고3이 수시 6장을 쓰기 위해서 자기 학생부를 분석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친구는 2.5였어요. 2.05 내신이었고 학생부가 너무 잘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1개를 초안으로 뽑아줬는데 거기엔 연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었고 성균관대가 있었고 한국과기대부터 쭉 있었습니다. 숙대.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써 있을 때 지금의 9등급에서 1, 2등급은 우수한 애예요. 개런티가 되죠. 5등급은 개런티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중3은 당장 이렇게 됩니다. 중3, 중2, 중1은.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교육 전략을 짜야 되냐면 내 아이가 선행,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얘가 기초를 다니고 기본을 한 다음에 수학으로 예를 들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응용, 그 다음이 심화. 그럼 이렇게 되면서 내 아이는 교과적 우수함만으로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것이냐, 연대부터 홍대까지 상위 15개 대학을 봤을 때 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고민해야죠. 그러면 뭘
내 아이가 1등급 안에서 이제 전국에서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1등급에 속하는 내 아이는 다른 1등급과 뭐가 다른지, 왜 우수한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걸 지금부터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적표는요, 이렇게 절대평가까지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 5등급제로 변경되면서 1등급은 늘어나게 되지만 그 옆에 성취도라고 해서 A, B, C, D, E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 아들이, 만약에 우리 첫째 아들들이 학교에 가서 고1 때 수학시험을 중간 기말 평균이 91점이 나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91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럴 일이 있습니다. 91점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아들, 엄마는 믿었어. 아빠는 믿었어. 그래, 우리 아들 91점이면 거의 제일 잘 본 거 아니야? 했더니, 엄마, 나 빼고 다 평균 96이야. 얘기를 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반 전체가 성취도는 A가 떠요. 근데 등급이 A인데 2등급이 뜰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근데 또 거꾸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너무 학교 시험이 어려워. 그래서 전교 1등이 89점이야. 근데 얘는 1등급인데 성취도가 B가 뜰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어떻게? 그래서 성적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A인데 1등급, B인데 2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나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랑 성적표가 다릅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9등급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와요. 지금 현재는.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게 일반 선택이든 융합 선택이든 진로 선택이든 5등급의 A, B, C가 C, D, E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입시 소장님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교육부에 몇 번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모든 선택 과목의 A, B, C, D, E와 상대평가 5등급은 병행해서 기록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5등급 체제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석차 등급 상대적인 5등급에서 몇 등급이냐 이런 건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고1과 중3은 학교에서 듣는 과목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는 현재 고1입니다. 고1은 예를 들어서 선택이 어떤 선택과 어떤 선택밖에 없어요? 네,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밖에 없죠. 근데 지금 중3은 이렇게 바뀌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입니다. 선택 과목이 정말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하나하나예요. 영미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이거 다 하나입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퀴즈 한번 하고 또 들어갈까요? 교육부에 등록된 이렇게 한 과목 대한민국의 고교학점제는 실제 교육부에서 몇 개의 과목이 등록되어 있을까요? 맞추시면 네, 스타벅스 맛있는 아메리카노와 조각 케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 사비로. 오전에 2시에도 드렸습니다. 네. 되게 밝아지셨어요, 표정이. 네. 뒤에도 퀴즈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개일까요? 제가 어머니 틀리셔가지고 나가주시겠어요? 이러지 않으니까 네, 편하게 그냥 몇 개일까요? 등록되어 있는 거 70개 70개보다 더 많습니다. 저 이런 반응 좋아요. 관객 반응. 네. 또 몇 개일까요? 손 들고 140개 더 많습니다. 네. 200. 근데 하다 보니까 경매 같아가지고, 네. 더 막 이렇게 할 뻔했어요. 더 올리고. 네. 200개보다 좀 더 많습니다. 마지막 한 분. 네. 236개. 어머니 이따 연락처 주세요. 정말 보내드립니다. 236개예요. 236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주변에 고1이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여름방학 전에 가정통신문 지금 고1도 이미 받았어요. 뭘 받냐면, 지금 고1은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줘서 니네 고2 때 뭘 선택한지 먼저 줘세요. 고1 여름방학 전에. 2학기 때 수정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걸 선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뒤로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대학들에서 이런 식으로 교과평가가 정시조차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대학은 크게 무슨 전형과 무슨 전형 있죠? 수시와 정시가 있죠. 정시는 뭘로 가는 거죠? 수능으로 가는 거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데, 정시는 면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점수가 나왔을 때 1월 첫째 주에 지원을 하고 1월 마지막 주에 합격자가 발표되고요. 추합이라고 해서 2월 첫째, 둘째 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기간이. 그런데 그 정시에 서울대는 재작년부터 교과평가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말이 돼?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끝판왕 아니야? 네요. 1단계에서 2배수를 정시로 뽑고요. 수능 점수로. 2단계에서 6대4, 8대2로 교과평가를 넣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직윤, 이거는 일반으로 해서 6대4, 8대2를 넣어요. 무조건 넣죠. 그럼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배수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거꾸로 접근하시는 소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좀 다르게 저는 얘기할게요. 만약에 2배수로 서울대에서 뽑았어. 2배수로. 그 2배수 안에 아이들의 수능 점수 차이가요, 정말 많이 날까요? 아니면 고만고만할까요? 네, 고만고만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안에서의 변별력은 수능 자체에서 여기 2배수 안에 들면 결국은 교과평가에서 합격에 당락이 돼요. 수능 점수가 만약에 80%라고 해도 점수 차이가 80에서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많이 안 나겠죠. 근데 교과평가에서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가 되게 큰 겁니다. 이 세 가지에서 이거는 익숙하죠. 성취도는 뭐예요? 성취도. 너 내신 몇 등급이야? 네, 이거예요. 근데 맨 위에 거 낯섭니다. 이게 뭘까요? 과목 이수 내용. 뭘까요? 네, 너 뭐 들었어예요. 너 뭐 들었어. 근데 여기서 왜 뭐 들었는지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라고 해서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존재해요,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핵심 권장 과목이 물리 2랑 미적인데, 내 딸이 물리가 어렵다고 해서 생명 1, 2랑 화학 1, 2를 들었어. 그러면 물리 2를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핵심 권장 과목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탈락. 너무 냉정하십니다. 탈락 아니, 너무 무서우세요. 탈락. 탈락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은 감점이에요. 마이너스.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권장 과목을 못 들으면은 가점 사항이기 때문에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0점 처리, 마이너스 처리. 이해하셨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수능을 되게 잘 봤어.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서울대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너무 가까워서 좀 그래도 거리가 있는 연대 정도를 보내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괜찮죠. 근데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이가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정시 안에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은 지금 현재 어떤 대학일까요? 서울대랑 고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고2부터는 연대랑 한양대는 확정합니다.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연고대, 한양대는 수능만 잘 봐서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정시에 무조건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도 이러는 거예요. 8대2 학생부 교과.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올해 숭실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등 총 6개 대학이 아까 얘기했죠. 수시에서 내신만으로 가는 게 무슨 전형이에요? 내신만으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내신 반영을 100%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 6개 대학이. 교과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100%에서 80%로 하고 20%는 뭘 하냐?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고3부터. 정성평가는 뭐죠?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시에서의 수능과 학생부 교과 반영, 교과평가 반영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전형에서의 학생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학생부는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학생부의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학생부의 쓰임새가 다를 뿐이에요. 정확하게.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지금 제가 고3, 고2, 고1 아이들한테 얘들아 학생부가 중요하고 잘 활용하고 잘 관리를 해야 이게 굉장히 너희들에게 베네핏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중3, 중2, 중1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부를 관리하는 아이와 관리하지 않은 아이로 나눠질 뿐이지 관리했을 때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예요? 중2, 중3은 완전 기회의 시기입니다. 왜 기회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중3, 중2가 누구의 기회냐면 극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이 아닌 중상위권 아이들이요. 상위권 아이들을 뒤집어 이길 수 있는 굉장한 기회예요, 실제. 왜? 학습적 변별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 학습적 변별력을 플러스해서 너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 중학교 때 수행처럼 어떤 학교 내에 탐구활동 보고서나 독서 감상문들을 너만의 유니크함으로 녹여서 써낸 아이들이 우수한데 교과만 겁나 있어. 근데 얘는 100점이야. 근데 얘는 85점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 30점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85점이 100점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1등급 안 찍혀서 너무 힘들지? 괜찮아. 이길 수 있어, 1등급. 이거예요. 내 아이가, 내 학생이 수학 점수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는 왜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지? 라는 스트레스 말고요. 그 수준을 유지하되 그 외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필요성을 느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얘네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예요. 실제 고교학점제를 100% 시범 운영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같은 반인데 어때요? 시간표.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동식 수업입니다. 우리 미드나 이런 드라마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배경이면 그런 거 장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사물함에 책 넣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끝나고 어디서 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 안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야 돼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집에 가서 아들과 딸에게 야 이제부터는 너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 얘기하면 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괜찮아. 나 진혁이랑 같이 들으면 돼. 되게 위험한 거. 잘못 같이 들으면 같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기 X는 뭘 얘기할까요? 네, 공강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특목자사 외고는 공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일반고도 공강이 생겨요. 공강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 도서관 있죠. 도서관으로 공강인 학생들은 다 거기 와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공강을 활용할 내 아들, 딸을 잠깐 기대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공강 시간에 내 아들은 도서관 가서 누가 뭐라 해도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밀린 학습을 정말 할 거야, 체계적으로. 그려지시죠? 그려지셔야 돼요. 그려질 겁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 공교육에서 미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고교학점제는 OECD 국가에서 한국 빼고 다 한 제도입니다. 한국이 제일 늦게 해요. 가까운 일본도 합니다.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실제 고교학점제는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과목 개수가 우리나라보다 5배예요. 1000개가 넘어요. 왠지 아세요? 걔네는 발레, 플루트 이런 거 다 과목이야. 그게 다 과목이니까 그렇게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실제 미국도 되게 유명한 평론가가 고교학점제를 뭐라고 했냐면 고교학점제는 양날의 검인 제도이다. 준비된 친구에게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친구에게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학점제이다 라는 평이 있어요. 실제 고교학점제는 정말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아이가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2, 중3의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100% 이해하기를 하시면 돼요. 100%. 내 아이가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100% 이해하면 내 자녀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들, 너가 2등급 해도 돼. 정말이에요. 2등급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중경 외시까지 전략적으로 그냥 이거는 입시 컨설턴트,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상혁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시에서. 아니면 이투스나 이런 입시 소장님이랑 모여서 얘기할 때도 현재도 9등급 체제에서 학생부가 잘 돼 있으면 현재 1등급에서 2등급을 뒤집어요. 현재도. 5등급 때도 학생부가 잘 되어 있으면 2등급이 1등급 이깁니다. 실제. 그럼 여기서 특목자사 외고를 왜 가려고 할까요? 학교에서 학생부를 관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세종과학고야. 세종과학고 2학년이야. 그냥 일반고의 2학년이야. 어떤 게 다를까요? 그럼 전략적으로 일반고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껴보세요. 세종과학고 올해 3월이 됐을 때 저한테 문자 왔어요. 선생님 3월이 됐는데 이번 물리 선생님이 좀 이상해요. 갖고 왜? 그러니까 하자마자 4개의 과제를 줬는데 당장 2주 안에 하라고 한 게 고전 역학의 한계점에 대해서 탐구활동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네. 목차 잡고 주제 선정 동기에서 너가 더 궁금한 게 무엇인지, 고전 역학의 한계점이 왜 존재했고 그 뒤에 나온 역학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써내게끔 과거는 얘기하는데, 그럼 일반고가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촌의 학생이에요. 지금 그 평촌의 학생이고 고1이에요. 남학생. 얘가 지금 그 고1 1학기 중간 기말 합쳐서 성적이 이제 6등, 그러니까 등수는 6등이 나왔어요. 6등이 나왔고 얘는 그 고등학교를 의대 가려고 전략적으로 특목자사 외고를 안 가고 일반고를 간 남학생이에요. 지금 고1이고. 걔가 2주 전 토요일날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저 수학 선생님이 탐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써준다고 하는데 주제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 뭘로 할까요? 해서 제가 걔한테 너 1학기 동안 배운 거 다 보내봐. 뭐 배웠어? 했더니 거기에 딱 눈에 띄는 게 펑션 함수를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 주제는 이거였어요. 함수와 의학 계열의 활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 궁금증으로 이제 그 주제 선정 동기를 라이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 함수가 의학 계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한 걸 가지고서 그러면 너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알고 싶은 점 뭐예요? 심화적 탐구를 하고 싶은 부분까지를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문헌 이렇게 해서 써내면 얘는 뭐예요? 수학 과목 안에서도 의대를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특목자사고를 무조건 보내야 된다?
라기보다는 특목자사고의 이점이 무엇이며 일반고를 갔을 때는 그런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아이의 일반고의 생활이 그려져야 되냐, 이거를 꼭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아이가 시간표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다름이 증명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가면 이거예요. 세 번째 반영된 게 이겁니다. 뭐예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죠.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뭐예요? 누가 써주는 걸까요? 네,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생부 기재 요령과 중학교 때 학생부 기재 요령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의 세특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육법에 중학교 세특 기록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사가 지도한 학생 중 상위 15% 안에 드는 학생으로서 세특이 써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세특이 비어있는 학생이 있다 없다? 많아요. 많아요. 보시면 왜 세특이 안 써있지?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중1, 중2 학부모님들 중에 외고나 특목자사고를 보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학생부가 잘 써지기 위해서는 영순위가 뭘까요? 면담이에요. 학교 선생님과의 면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수원 외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외고는 세특은 안 들어가는데 행동 특성상 기타 여기가 되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신경 써서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중학교 학생부는 관리 안 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외고는 그게 이제 거꾸로 온 거예요. 뭐냐면 학생부 관리하지 않아도 외고는 붙더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관리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온 거지, 관리하면 메리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아도 붙는 게 아니고 관리하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더군다나 전국 단위 자사고,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북일고 등등의 그런 고등학교, 우리가 가채점에서 199.8 해가지고 점수로만 고등학교를 가는 한민고나 공주사대부고는 이제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점수로만 가는 그런 데가 아닌 이상 아이들의 학생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광역자사도 1차는 추첨이고 2차는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1200자를 쓰지만 없어도 만들어서 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팩트가 있을 때 아이는 엄청난 힘을 받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1이야. 그러면 지금 중1의 학부모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지금 중1이라면 특목자사 외고를 갈까 일반고를 갈까, 왜 그걸 고민을 지금 해요? 지금은요 특목자사고를 갈 정도라는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준비하면 돼요. 선행?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독서예요, 독서. 진짜입니다. 얘가 특목자사고 외고를 갈 정도의 컨디션인 거를 언제 확인하냐면 지금 여기 중1, 중2 있잖아요. 중2 여름방학이면 나와요. 중2 여름방학이면 나오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얘가 전국 단위 자사고는 못 갈 것 같은데 특목자사고 외고를 보내고 싶긴 한데 얘가 그래 일반고로 가는 게 좋은지 외고를 가는 게 좋은지 고민도 되고, 얘가 그렇다고 수학이 B가 떴어. 중2 1학기 때.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국영수사가가 올 A여야지 갈 수 있는데 수학이 B가 뜨고 과학도 B가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외고를 보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이것만 사실 강의해도 90분은 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입의 가장 큰 이슈는 의대 지원과 하나는 이겁니다. 무전공. 의대 지원보다 무전공이 사실 더 큰 이슈예요. 제가 이거 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들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전공이 올해 20%를 뽑거든요. 내년은 25%예요. 이걸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박아버린 게 왜냐면 20%를 뽑고 25%를 안 뽑으면 교육부에서 대학교 지원해주는 몇십억씩을 안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전공 학부랑 무전공 학과, 이제 정보가 좀 있는 엄마 아빠들은 자유전공 학부랑 무전공 학과는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자유전공 학부가 있는 학교는 무전공 학과를 안 뽑습니다. 대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무전공 학부의 20%는 그러면 교과 전형 정시 수시에서 지금 현재 뭘로 뽑습니까 했을 때, 무전공 학과는 지금 대다수가 교과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무전공학과 가려고 하면은 가장 피보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왜? 기존의 교과 전형에서 뽑아내서 무전공학과에 교과 전형으로 무전공학과 전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전공학과 전형을 교과 전형 I를 뽑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올해 고3 상담을 해줄 때 무전공학과에 대해서도 예측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을 그렇게 추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변수가 무전공학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를 알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3, 중2, 중1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부의 유니크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잠깐만 가서 수능 얘기까지만 하고 다시 뒤로 넘어갈 겁니다. 수능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수능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아. 너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수능이 선택에서 공통으로 바뀌면서 변별력은 많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세우기는 가능하다. 이해하셨어요? 9등급 체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세우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중3, 중2, 중1은 뭘 잘하라는 걸까요? 세 글자. 다 잘해. 다 잘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내신 관리, 수능 준비, 학생부 관리, 이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면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이제 2024년도 작년 입시가 바뀌고 엄청 많은 것들이 또 변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이때 고등학교를 왜 선택하는 게 중요한지, 이 한 페이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뭐죠? 거시경제학. 네.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을 보면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대한민국에 3개의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이들의 시간표를 보면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AP 통계학, 하나고등학교에 있거든요. 아니면 외대부고도 있습니다. 일반고는 AP 통계학 이런 거 안 깔려요. 절대 안 깔려요. 하다못해 고급 수학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일반고에서. 심화 수학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심화 수학 다음이 고급 수학이거든요. 고급 수학은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깔리는 수업이지만 여기서의 심화 수학이 없는 일반 고등도 꽤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일반고를 갈 때. 네, 그 학교에 깔리는 수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3이라면 갈 만한 고등학교를 미리 전화해서 그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깔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행정실에. 그럼 둘 중에 하나에 안내를 해줍니다. 바로 안내를 해주던지, 아니면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11월 이후로 정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를 갔는데 내 아이가 들을 만한 과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까지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어떤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면 그 학교가 가면 공부를 너무 잘 시키고 실제 정시 합격률도 되게 좋아. 그리고 내신 따긴 어려우나 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분위기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거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그 고등학교 메리트가 이제 없어집니다. 고교학점제.
왜요? 네, 내신의 변별력 자체가 의미가 없고 정시 안에서 수능만으로 아이들이 하는 부분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학생부 관리를 얼마나 해주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학생부에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3가지 조건인데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방식, 문제해결 능력인데요. 이걸 저는 풀어서 4개로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해 줘야 돼. 선생님, 위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2번째, 또는 제일 최고의 극찬은 뭔지 아세요? 메타 인지가 개발되어서 실제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거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이 학생은 굉장히 착하다. 이런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3번째는 뭘까요? 리더십. 4번째는 진로 계획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생기부에 써져 있을 때 중학교 생기부가 잘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 써 있어야 돼요? 6가지 항목 중에 써 있어야 돼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특성사항 및 기타. 여기에 선생님들이 이것들이 쪼개져서 써 있어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떤 거냐면 하나고등학교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하나고등학교를 합격한 친구인데 이 영상에서 나온 11명의 친구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고등학교를 왜 기대해서 왔는지. 그러면 이렇게 왜 이걸 그냥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내 아들, 내 딸이 얘네처럼 얘기를 해야 일반고를 가서라도 얘가 그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너가 일반고 갔을 때 뭘 기대하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고니까 저는 하나고를 왜 왔냐면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는 경제를 하고 싶어서 자기는 선생님, 교사, 실제 그렇게 다 나와요. 분야별로. 근데 그게 내 아이가 해야 된다고요. 여기 학생 중간에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무엇을 정확히 배워서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가 중3 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3 엄마 아빠들이야. 그럼 당장 지금 뭐가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계열이에요, 계열. 계열이 나와야 됩니다. 의학보건 계열, 예체능 계열, 상경 계열, 교육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총 8가지 계열 중 지금 나와야 돼요. 왜요? 계열이 지금 나와야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엄청 바쁜데 지금 뭘 킵해놔야 돼요. 뭘 킵해놔요? 그 중에 하나가 세특에 녹여 쓰거나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은 제외하더라도 거기 안에 녹여 쓸 독서를 중3 때 계열별로 해놔야 얘가 고등학교 때 그 책들을 제출하면서 자기의 유니크함을 한다고요. 하다못해 이렇다니까요. 얘가 약대를 가고 싶어. 약대를 가고 싶은데 약대 가고 싶은 애가 약대 가고 싶은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녹일까 하다가 뭘 녹이면 돼요? 수학에서 얘가 미적분을 배웠는데 미적분이라는 게 얼마 전에 코로나와 바이러스의 생성 속도와 아니면 이거의 백신의 생성 항생제에 만들어내는 속도가 미적에서 도입해서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연계해서 탐구활동 보고서를 써도 되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면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거기 안에서 수학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 파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독서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 계획 사항이 과목별로 녹을 때 유니크한 거라니까요. 지금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냐면 괜찮은 학교의 30%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과목별로 고1, 고2 키워드를 아예 줘요. 그리고 이거대로 너희가 탐구활동 보고서를 써내면 반영해 주겠다고 아예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아이가 중상위권인데 극상위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고1 때부터 이걸 관리하는 친구는 위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 때 이 설명에 오늘 정말 잘 오셨는데 이거 준비한 원장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강연할 때 정말 되게 비싸게 와서 강연을 합니다. 아, 표정들이 그렇게 그 급은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인데 네, 아, 비싸요. 비싸게 많은 비용들을 정말 주시고 정말 하는데 보세요. 왜? 제가 어제는 대전광역시 전체 설명을 했거든요. 시. 근데 왜 학원에서 어떠한 의무감으로 이런 설명을 하냐고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오늘 온 학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 때 분명히 극상위권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의 원장님들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각 학원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준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뭐예요? 그게 안 해도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좋고가 아니고요. 해야만 하는데 그걸 몰라. 왜?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엄마들은 여전히 1등급 수능 준비를 하면 그게 되는지 아는데 고3 때 딱 봤더니 야, 학생부는 근데 다 반영이 돼. 쓰임새가 다를 뿐이야. 가지고 와봐. 이거는 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5분 안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겁니다. 이거 올해 대학교 1학년을 이렇게 뽑았어. 대학교 1학년. 예를 들어서 광운대, 동국대, 서울대, 숙명여대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대보다 숙대가 좀 더 올라오고 있어요. 이대가 많이 인기가 싣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아까 얘네들이 어떻게 뽑았냐면 올해 의외예요. 야, 개인 입상 실적 필요 없다. 뭐 활동 증빙 서류 없어. 그럼 누굴 뽑았어? 소프트웨어 분야가 학생부에 드러나면 걔를 뽑은 거예요. 올해 이미 이렇게 뽑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정보는 뭐냐면 우리 아이 때부터 이렇게 뽑을 거예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뽑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때는 이게 훨씬 강화된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학생부의 합격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자기평가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평가서. 학교에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해서 내라고 해요. 자기평가서. 실제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잘 써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생부가 나오겠죠. 학생부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수상 경력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분명 다르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시대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만약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의 판단이 안 쓸 때는 오히려 하세요. 미반영 언제 반영되는지 아세요? 1차 서류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도. 면접 가면 다 얘기거리입니다. 면접 가면. 우리가 그리고 교과 우수 표창장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뭐만 의미 있어요? 얘는 실제 국어교육과 지원하는 학생인데 합격했거든요. 얘는 서평 쓰기 대회.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 이해하셨죠? 저희 시간 관계로 좀 빨리 갈게요. 보시면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해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지금 이렇게 혹시 여기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내 자녀의 학생부를 본 적이 있다. 손. 와, 네. 관심 있으시군요. 잘하셨는데 이렇게 써진 학생부, 내 아이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좀 보셨나요? 뭐 약물 오남용 교육을 받았다, 장애인 인식 교육을 받았다, 이런 교육을 받은 걸로 써져 있죠? 네, 빵점입니다. 같은 자율활동 칸이에요. 어때요? 뭔가 느낌적 느낌이 다르죠? 네. 우리가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때 사람이 개입해요, 안 해요? 네, 자율활동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근데 여기에 뭐가 써 있으면 좋다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인성, 리더십, 진로 설계, 진로 계획사항, 이런 것들이 여기에 놓여서 써 있을 때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리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를 봤을 때 얘가 뭘 했고 이렇게 되는 동아리. 여기서는 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하며 중간중간에 책을 읽어서 반영한 활동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로활동. 얘 1.38이에요. 아까 자율활동 맨 처음 보여준 애 있죠. 같은 애 거예요. 1.38. 얘 재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얘 뭐 했는지 모르게 뭐 했고 읽었고 모습 보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어때요? 첫 줄 자체가 얘는 수학교사를 꿈꾸는 학생이구나. 네, 말 그대로 진로활동도 자기의 진로 계획사항이나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활동들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제 제가 2분 안에 마무리할 거여서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제 2분 안에 마무리할 건데 눈으로 쭉 정독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50명만 담당한다고 하세요. 25명을 두 반. 50명을 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다 못 써주니까 나쁘냐? 그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 써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학교도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거 광명에 있어요. 학교에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요. 아무것도. 정말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남학생이 울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뭐 좀 가져가려고 상담했는데 절대 가지고 오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써준다고. 그런 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사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렇게 잘 써줄 자신이 없으면 받아서 참고해서 써주는 게 맞거든요. 대입이 달렸는데. 근데 다행인 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요청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자녀는 고교학점제 때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오늘 제 강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된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하고자 하는 많은 진학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